자, 그 500번 오류고 이게 리스트가 제대로 안 불러와지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예외 처리, 여기 어드바이스 잡는 거예요. 뭐뭐 어드바이스,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잡아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500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이게 데이터 가져온 경우에는 여기 오케이 해가지고 넘기시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넘겼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정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이제 인티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거를 처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리턴 값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신데, 이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리턴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문자열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문자열로 사용하셔서 경고창 띄우거나 이렇게 사용할 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티저로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뭘로 해요? 상태를 같이 보내야 되니까 리스폰스 엔티티로 되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전부 다 리스폰스 엔티티고, 그 다음에 얘를 메시지를 보낼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숫자를 보내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다시 짜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바꾼 다음에 보여주기를 할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선택하셔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거 처리하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등록인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예외가 발생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이 되거나 예외가 발생되거나. 이해되시겠죠? 등록이 될 때도 있고 예외가 발생되고, 지금 오류가 났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처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노테이션 먼저 붙이고 메소드 만들고 어노테이션 붙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저희가 보편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여기 오류가 이제 뻑뻑 나고 있어가지고 그 테스팅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주소 처리하거나 고쳐야 한다. 지금 고치고 있어요. 어차피 한꺼번에 전부 다 고쳐서 서버 쪽 고칠 거라서. 그래서 리스폰스 엔티티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다 리스폰스 엔티티입니다. 쓰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1번 그 결과, 처리된 결과를 숫자로 보낸다. 2번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그냥 보낸다. 네, 그러면 이게 스트링이 되는 거죠. 여기 엔티티인데 앞에 인티저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 되세요. 스트링이 되고요. 그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스트링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됐죠? 메시지를 보내면 스트링이 되고, 수정도 마찬가지 패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얘를 메시지를 안 보내고 사용하시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그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를 받아가지고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메시지를 보내면 그냥 메시지만 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트링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시고, 여기 보드 리플라이 부여를 받아서 이걸 받아가지고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등록 받아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티저로 리절트 결과 이꼬로. 근데 이게 라이트 할 때는 이게 예외가 발생되거나 등록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웬만하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다 이제 메시지만 한 개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고, 여기 리턴 리스폰스 엔티티 여기다가 쓰시고, 그냥 등록은 하고요. 서비스에서 서비스 점 쓰시고요. 이제 등록이니까 라이트죠. 라이트 해서 부여 넘겨서 등록은 하고요. 이게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 리턴 타입 리절트가 뭐 1 아니면은 뭐 0은 안 나와요.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류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다 됐으면 여기다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를 new 하시는 거죠. 이렇게 new 리스폰스 엔티티 사용해서 스트링 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new 할 때에 그 꺽쇠 표시 사이에다가 그 위에 선언대하고 동일하시면 그냥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략 가능한가?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쓰시면, 예. 문자열, 그 다음에 콤마, OK, HTTP OK입니다. OK.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 생략 가능하네요. 가능하시고. 얘는 이제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저희가 써놓은 거죠. 이 메시지를 그냥 알로창이나 아니면 이런 걸 띄우자. 아시겠죠? 네. 알로스로 띄우셔도 되고요. 모달한 게 만들어서 모달이라 띄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는 등록이 되거나 예외가 발생된다. 예외가 발생된다. 결과를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의미 없음. 그래서 그냥 메소드로 실행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과 받자 이런 건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셨고, 메시지 하는 걸로 했으니까 등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가 리턴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된 거를 이제 그냥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수정도 예외가 발생되거나 이러면은 좀 그렇고요. 리턴 타입이 똑같습니다. 그 리스폰스의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다 고쳐놨네요. 여기서도 똑같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거 다 맞죠? 이해되시겠죠? 전달받는 게 다 맞습니다. 다 맞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라이트 하실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시게 되겠는데, 뭐 있냐면, 들어갈 때 얘가 데이터가 다 받아졌나 이거죠. 사용자가 넘길 때 뭐만 넘겨요? 들어갈 때 사용자가 다시 아이디 안 넘깁니다. 들어갈 때 사용자는 컨텐트만 넘깁니다. 내용만. 아시겠죠? 그 시스템에서 얘는 시퀀서로 넘버는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코딩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코딩을. 그 다음에 아이디는 로그인 세션에서부터 받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알람번은 시퀀서로 처리한다. 되시겠죠? 그리고 뭐를 세팅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디를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댓글 같은 경우에, 댓글 등록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보이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보이게도 만드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얘가 댓글 등록해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세션에서부터 파라미터로 받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팅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션이 필요하세요. 여기 라이트 할 때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아시겠죠? 그래서 컨텐트만 넘겨요. 사용자가 컨텐트만 넘기고, 알넘버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데이터, 등록에 넘어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넘어오는 데이터는 넘버하고 컨텐트입니다. 컨텐트만 넘어옵니다. 컨텐트만 넘어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만 넘어온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은 컨텐트만 입력하는데, 넘버도 글 보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 글 번호입니다. 그래서 몰래 살짝 이게 넘겨 받으셔야 돼요.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그래서 히든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히든으로 만들어서 이제 넘어온다. 여기 두 개가 넘어옵니다. 아이디는 안 넘어와요. 그래서 아이디는 세션에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콤마 쓰시고 http 세션 달라고 하시면 누가 세션을 보내줘요? 디스패치 서블릿이 여기다가 스프링의 디스패치 서블릿이 세션을 이렇게 해서 전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세션 안에 로그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로그인을 안 해도 들어오는 처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그인 안 했을 때 아이디가 비어 있어가지고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HTTP 스태투스에서 적당한 거 한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메시지가 떠야 이제 이게 왜 되는지 아시는데, 메시지가 안 뜨면 그게 왜 됐는지 모르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가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 예외가 발생됩니다. 얘는 이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처리입니다. 근데 이때 아작스이기 때문에 로그인, 물론 이제 버튼도 로그인을 안 돼 있으면 버튼도 없애고 뭐 이렇게 처리해서 로그인 버튼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세요. 사용할 수 있으신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라서 치고 들어오기 좀 어렵나?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권한 처리에서 이제 처리를 1번 권한 처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동기식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그인 정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로그인 부요가 있어요. 맞죠? 부요를 만들어 놨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쓰겠습니다. 로그인 있고 세션에서 꺼냅니다. 세션. 점 쓰시고요. get attribute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 타입이 틀려요. 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 받아온 거 보시면 얘가 미스매치, 메시지를 읽어라, 컨버트 변경해야 되는데 from 오브젝트. 여기 처리 꺼내면 오브젝트가 되는구나. 오브젝트 꺼내면 오브젝트. 아시겠죠? 이해객체는 오브젝트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그냥 출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 자바에서는 타입이 안 맞으면 죽으라고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이해객체는 그게 다 처리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경 써야 되네, 자바에서. 근데 얘가 자동으로 되도록 이해객체에서는 처리하고 있다. 네, 있어서 지금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인데 이쪽으로 넘기죠? 컨버트, 프롬이 얘고요. 프롬이 얘가 오브젝트고요. 얘가 로그인 부여입니다. 로그인 부여 타입이라서 못 집어넣어도 뭐 타입 미스매치다. 타입이 맞아야 돼. 그래서 캐스팅 하자. 캐스팅. 이거 자바 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캐스팅, 애드 캐스팅 하시면 이렇게 꺼내집니다. 되시겠죠? 예, 얘가 도와주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로그인을 꺼내봤더니 얘가 널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여기 그 if 문장하게 만듭니다. if 만약에 로그인이 널이다. 널 같으면 이제 리턴 바로 해버립니다. 아이고. 예, 리턴해서 이렇게 리턴 하시고요. 이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등록을 위해. 그 HTTP 보겠습니다. 적당한 게 있는지. 뭐 로그인에 해당되는 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로그인 없네요. 로그인 없고. 프로세서 오리로 보겠습니다. 그냥 배드 리퀘스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적당할 거예요. 400번입니다. 400번. 400번은 그 데이터가 안 맞는다는데, 아이디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맞아. 나름 해석, 제 나름대로의 그냥 해석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넘기면 얘가 이제 라이트하러 들어왔을 때, 얘가 지금 물론 로그인을 안 하면 라이트하는 부분도 안 보이게 그냥 처리를 해서 그 버튼도 없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못하도록 만들 건데, 근데 이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들어오면 그냥 쳐가지고 그 폼 태그 만들고 포스트 방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쳐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로그인 했냐 물어본 거죠. 이게 로그인 안 했다. 그러면 너 로그인 댓글 등록을 위해서 로그인 처리해라 라고 리턴해 버렸어요. 그럼 밑으로 안 떨어지죠? 밑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되시겠죠?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로그인 확인이고요. 그래서 로그인 안 한 경우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럼 로그인 했으면 이제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세팅해야 되죠. 로그인 한 경우 아이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부요에다가 부요점 set id 해서 아이디를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 로그인 부요 안에 로그인하는 거 안에 보시면 점 쓰시면 get 아이디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를 꺼내 가지고 세팅하자. 이해되시죠? 네. 세션에서 꺼내라 이런 얘기예요. 세션에서 꺼내라. 그 아이디를 넘기는 거는 보안상 별로 안 좋습니다. 코드가. 그러니까 내 정보들을 자꾸 이제 그 URL로 넘기는 거는 URL에 자꾸 남아요. 아시겠죠? 뭘 사용했다. 그 쿠키에 전부 다 남게 돼 있습니다. URL 사용한 게 히스토리 갔는데 전부 다 남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도 F12 눌러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 보이는 것도 좀 위험한데, 그 URL이 다 남긴다. 이거는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패스워드까지 막 이렇게 HTML 부분에 자바스크립트에 막 띄워넣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비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보안상 해킹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션에서 가져오는 내용들은 세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 같은 거 세션에서 꺼내 가져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 같은 거를 이제 그 쿠키에다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세션 아이디와 아이디 정보, 로그인 정보가 쿠키에 저장이 돼서 그 쿠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그 타임이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훔쳐와야 돼요. 그래야지 로그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그런 이석 서버에다가 쿠키를 가져다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많이 짜가지고요. 그 쿠키 가로채기. 그러니까 로그인,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는데 걔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걔를 쿠키를 가로채가지고 가져와서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그 위치에 저장을 해놓으면 걔가 이제 로그인한 상태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로그인 상태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쿠키를 냈을 때 그런 취약점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해킹 저도 많이 해봤고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막 뭐라 했는데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쿠키 복사해서 붙여놓긴 스크립트에서 걔가 클릭했을 때 와서 캡처 떠가지고 너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 이런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넘기는 거를 이렇게 별로 정보 전체나 이런 걸 넘기는 거를 별로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짜긴 했는데 그 로그인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제 아이디만 필요하잖아요. 컨트롤 키 꽉 눌러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get 아이디가 있습니다. 세션 집어넣어서 그 아이디를 꺼내오자. 그래서 아이디가 없으면 그냥 널이 리턴돼서 나옵니다. 그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를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널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로그인 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쳐보시면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처리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용하자 이렇게 썼는데, 요거 하는 거 대신에 이제 로그인 정보 대신에 저희가 로그인 정보 하는 거 대신에 스트링으로 아이디를 이렇게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부여 안에 보시면 로그인 부여 안에 보시면 .get id가 있고요. id 하면서 세션을 집어넣어서 세션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꺼내자. 이런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처리를 안 하면 널이 리턴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어 있으면 널이 나온다. 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이디를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아이디 가지고 쓰셔도 되고, 그럼 여기가 아이디가 되는 거죠. get 아이디에서 아이디 꺼내자 이게 아니라 아이디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오시는 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짧아지긴 했죠. 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set id를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get id가 이거 그 널일 때 아닐 때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면 그냥 한 줄로 조금 더 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십니다. 수정은 데이터가 뭐가 넘어오느냐? 넘어오는 수정은 이제 알넘버가 넘어오고요. 컨텐트가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가 이렇고요. 넘어오는 데이터. 사용자는 컨텐트만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럼버는 숨겨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근데 내가 작성한 글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필요한데 로그인 정보에서 저희가 아이디는 그 내가 작성한, 본인이 작성한 댓글만 수정할 수 있어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에서 로그인 정보가 세션에 있죠. 세션에 있습니다. 세션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가져다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2개 이상 넘어오고 저희가 부여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 보드 리플라이 부여 받는 거 맞고요.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쓸 때에 로그인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해서 사용할 건데 그냥 바로 셋하는 걸로 하시죠. 그 부여에다가 부여점 set가 써가지고요. set 아이디를 셋한다.
그 다음에 로그인 부여에서 부여점 쓰시고 부여점. 그 다음에 get 아이디를 꺼냈는데 세션이 필요합니다. 리퀘스트가 아니라. 세션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콤마 쓰시고 http 세션을 달라고 세션 좀 주세요 라고 이제 써서 세션 달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디를 꺼냅니다. 됐죠? 그리고 바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로그인을 안 하면 널이기 때문에 if 문장에 붙여서요. 얘가 널이면 썼는데 로그인을 안 한 경우 처리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꺼내는 거하고 분리해서 썼는데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고요.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부여 안에 아이디가 아니라 부여 안에 get id입니다. 부여 안에 get id로 아이디를 꺼내시면 되죠. get id 꺼냈을 때 얘가 널이면 그 수정 댓글 수정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시고 마찬가지로 배드 리퀘스트 써가지고 보내시면 되고요. 됐죠? 되었나요? 위에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아시겠죠? 순서가 조금 달라져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그인을 안 한 경우 처리가 끝났으니까 로그인을 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정 하나 보내야 되죠. 이때 인티저로 이번에는 리절트를 받습니다. 인티저로 리절트 이꼬로 해서 서비스에서 서비스 세션 아니고 서비스에서 점 다음에 수정이니까 업데이트가 되겠죠. 수정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부여 넘기시고 세미콜론. 수정이 된 경우가 있고 수정이 안 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알럼버가 맞고 아이디가 그 사용자 아이디로 맞아요. 사용자 아이디 그 유저 회원 아이디 그 로그인한 아이디가 같으면 수정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 500번으로라는 거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에서 잡을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수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인데 알럼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로그인 아이디가 같으면 내 거란 얘기죠. 같으면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if 문장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써가지고 리절트가 이때는 데이터 한 개만 되죠. 그래서 리절트 if 문자 썼는데 리절트가 그 0이 아니다. 그 0이라는 얘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근데 얘가 수정 조건에 의해서 그 다른 쪽에 이제 그 데이터가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수정이 되면 수정된 데이터의 개수가 인티저로 리턴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을 하시면 몇 개 수정됐습니다. 몇 개 삭제됐습니다. 하고 그 몇 개라고 숫자 나온 게 리절트 타입이에요. 아시겠죠? 걔가 인티저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 개만 수정해라. 알럼버에 해당되는 한 개만 수정해라 썼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1, 수정이 안 되면 0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정했다 안 됐다는 표시라면 불레인 탑이 나와야 되는데 불레인 탑이 안 나오고 인티저 타입이라는 얘기는 몇 개가 수정이 됐어요. 이거랑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알럼버가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한 개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1 이거나 0 이거나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라는 얘기는 수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 리절트가 0이다 그럼 수정이 안 됐다. 여기는 수정 여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댓글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얘도 처리인데 그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이 댓글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수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배드 리퀘스트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데이터 부분에 쓰시면 배드 리퀘스트가 이게 선택하면 선택장애도 저도 많아가지고 그 아무거나 쓰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숫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나푼도는 아닐 것 같고. 프로세서? 프로세싱. 처리. 102번이네요. 그냥 요거 쓰겠습니다. 프로세싱. 그 아무거나 작성을 하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미의 것을 찾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400번이나 뭐 406번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리턴에서 넘어갑니다. 이게 수정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된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경우는 이제 수정이 됐다. 여기는 수정이 안 된 경우 처리. 수정이 안 된 경우, 처리는 지금 이제 리턴에서 지금 오류가 났으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수정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 리턴 돼가지고, 리턴돼서 안 된 경우는 리턴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경우 다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S입니다. S 부분일 때 밑으로 내려오는데, S를 안 쓰셔도 상관없죠? 이해되시겠죠? S를 꼭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무슨 처리문이 더 있거나, 여기 리턴하지 않으면 S를 쓰셔야 됩니다. 수정된 게 아니라, 이제 등록된 게 아니라 수정되었습니다. 댓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OK로 넘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리될 건 로그인이 되어 있냐 확인하시고, 그게 같으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시고, 얘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보, 여기 보시면 등록된 글이 내 글이랑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디랑 써가지고 로그인 정보가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 맞아야 합니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틀린 경우에 자기 게 아니거나 자기가 단 댓글이 아니거나 또는 이제 알넘버가 이미 삭제됐어요. 다른 컴퓨터에서 이미 삭제되어 있으면 수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그냥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십니다. 됐죠? 이 정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삭제입니다. 삭제.